네,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 이벤트, 급격하게 나왔던 수급 이벤트에 대해서 순환매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되새겨볼 만한 코멘트 제시된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자, 어제 급격한 이 변동성이 나왔던 장세에서 코스닥 장중 900선도 깬 롤러코스터 장세 보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정말 어리둥절하게 한 오후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퓨처엠이 당일 고점 저점의 변동폭이 30%에 달했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뭐 변동성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지난 주부터 주초까지 이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수급을 거의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중 변동성에 대한 이유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네. 근데 한마디로 결론은 수급이라는 부분이고요. 펀더멘탈로 해석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근데 이 그룹주들에 대한 이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반대급부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떨어졌을 때의 일반적으로 떨어진 것보다도 이 차익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 그 낙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좀 투자 심리가 불안했던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좀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올랐던 부분은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뭐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상으로 해석이 좀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지난 목요일 방송이었는데요. LS 일렉트릭 좀 리뷰가 필요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가 LS 일렉트릭 그때 97,000원 제시를 해주셨어요. 화요일 종가가 11만 5천 원으로 찍혔고요. 어제는 9만 5,600원으로 하락세 나왔는데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뭐 어제도 이제 LS 엘리도 마찬가지죠. 주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또 떨어지는 네. 모습은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어떤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뭐 전력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의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만약에 오늘 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9만 원 정도에서 깨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분할 매도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분할 매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실적 발표들 좀 대거 나오고 있어서 살필 게 굉장히 많은 이번 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외의 특징주 외국인 기관 한꺼번에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OCI 그룹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영국 넥세온에 700억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OCI는 10% 급등을 했고요. OCI 홀딩스는 8.75% 오른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쉬어가나 했었는데요. 다시금 시간외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금양, K온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모두 오른 모습인데요. 특히나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신규 시설 투자 개별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세를 체크해 보시면 6%대, 3%대, 2%대 오른 모습이네요. 이어서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업, 상장기업 1위에 빛나는 이오플로우부터 볼 텐데요. 4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를 맞아서 하늘길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4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지주세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LG도 사들이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확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KTH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6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아이패드 맥북에 탑재되는 OLED를 본격 양산한다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K네트워크스는 2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엔코아 인수 모멘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현대백화점은 19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리노공업은 14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고 반도체주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죠. 역시나 이 기대감은 해성 DS에도 관측이 됐고 1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차장님이 기침을 하시니까 그때 말씀 주셨던 콜대원 대원제약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의 특징주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우선 대원제약은 짜먹는 감기약 네, 최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셔서 갑자기 저 떠올랐네요. 네. 우선은 그 시간 외로는 이제 OCI 홀딩스를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네. 우선 이제 OCI 자회사 OCI가 이제 음극재 쪽에서 원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란이죠. 이 신란에 대해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나와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OCI가 이 음극재 쪽에서의 이 원재료 부분은 우선 지금 시작한 단계거든요. 이제 2025년부터 생산하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이제 역시 뭐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가냐. 이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 2차 전지 소재가 시장을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뭐 OCI도 2차 전지 소재주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뭐 양극재 쪽이라기보다도 이제 음극재 쪽에서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주가에는 분명히 어떤 호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역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봐야겠는데 네. 참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의 뭐 지금 7불, 그러니까 7.8달러 내외에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7월 초에도 좀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OCI도 그렇고 OCI 홀딩스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아마 이 전분기 대비해서 다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게 뭐 수요가 적다, 뭐 경기가 나쁘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요 부분은 좋아요. 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생산을 하게 되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떨어졌을 때 마진이 안 남으면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폴리실리콘 생산을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가격 하락은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일단락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지금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이제 마진 구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요한 게 중국 쪽에서의 어떤 폴리실리콘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뭐 그나마 좀 진전된 뭐 관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결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을 예전만큼의 어떤 수입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이제 자재 쪽에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세관 통과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OCI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6월 초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인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 같고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시금 가격이 반등했을 때는 이 지주회색격인 OCI 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모멘텀 자체는 영국의 넥스웨온에서 나온 공급 계약이 있지만 지금 본업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현재 주가 자리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크게 지금 현재 뭐 수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참 시장이 뭐 수급 오늘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수급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지러움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오늘 정도 지나고 된다면 시장도 안정화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수급적인 리스크가 많이 없는 OCI 홀딩스도 뭐 접근하기 좀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느 종목에 눈이 좀 가시나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영업이익보다는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3분기 그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지금 6천억 이상까지도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1분기 대비해서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은 좀 괜찮은 상황인데 근데 예상보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여객 수송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졌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3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 국제선 중심에 대한 그 중국 쪽도뿐만 아니라 일본 쪽 워낙 또 견고하죠. 또 이제 3분기 실적은 이제 7, 8월 달에 대한 여행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제일 그 실적에서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그 화물 쪽에서의 그 실적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여객에 대한 그 실적은 빵이죠. 근데 거의 좀 셌나요? 거의 뭐 여객 쪽에서의 그 실적은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던 이유가 이 화물 쪽에서의 그 수송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대한항공이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어떤 그 해외 직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그렇고 올해도 이 화물 쪽의 실적이 뭐 세계 그 글로벌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또 이제 여객 수송이 좀 활발해지면서 만회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이 좀 그나마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의 화물에 대한 이런 그 대한항공 자체적으로도 이런 그 화물 쪽에서의 그런 그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 2분기보다는 3, 4분기 때의 실적이 뭐 여객도 여객이지만 화물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한번 좀 이 부분이 멈췄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27,000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좀 22,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오늘 하락세가 좀 멈추는 부분을 봤을 때 매수 관점이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또 토픽을 지금 좀 짧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이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역시 뭐 2분기보다도 이제 하반기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 기대되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가
어떤 건설 업종의 하부 섹터가 아니라 좀 새로운 섹터로 지금 부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내수보다도 해외 쪽, 해외로, 특히 이제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인프라 또 렌탈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 건설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어제도 주가가 엊그제도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어제 주가 좀 많이 빠졌지만은 네, 10% 가까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어제 뭐 대부분 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내년 실적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제 분석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저희 매매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의 증권가 추정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국민주식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60조 원으로 작년 대비 22.28%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95.74% 내려간 6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지 사업 중심 시설 투자 계획을 예고한 삼성 SDI도 볼 텐데요. 21.53% 오른 5조 7,615억 원이 매출액으로 예상되고 있고 7.14% 상승한 4,596억 원이 영업이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업부문별 안정적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 매출액 35.4%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SUV 비중 확대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또다시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7.29% 오른 25조 6,591억 원이 매출액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9%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파른 실적 성장을 예고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73.03% 오른 8조 7,735억 원 매출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려 영업이익이 212%대 오르면서 6,116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7.19% 오르면서 15조 5,679억 원이 매출액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시황이 예상보다 부진한 걸로 알려지면서 영업이익은 7.24% 내려간 8,149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75% 매출액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석유화학 수익성 및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은 12%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갈 걸로 보여지면서 매출액은 1.63%, 영업이익은 15.14% 내려갈 걸로 보여지는데 모멘텀 공백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은 3조 528억 원이 매출액으로 예상되면서 9.92%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소재 부진 영향이 악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에 따라서 11%대 빠질 걸로 보여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6.90% 오른 매출액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3%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조 671억 원 그리고 14% 늘어난 매출액 기록할 걸로 보여지지만 적자를 지속하면서 110억 원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기 회복으로 손실폭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0.6% 매출액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무려 87%대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견조한 건기와 엔진 수요급 등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주들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 날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잘 보면 좋을까요? 기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기아요. 네. 어제 현대차가 그 4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당연 이제 기아도 3조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은 나올 걸 판단되고 대단합니다.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SUV 대형 세그멘트 쪽에서의
그 판매나 뭐 부분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환율 효과가 지금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은 안 들고 있거든요. FOMC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나 현대차에 대한 그 지금 주가 부분은 좀 어쩔 수는 없지만 좀 계속 하반기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기아 영업이익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12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주인 만큼 이제 수급 들어올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모멘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분할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니 이게 좀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사정도 있었고 시장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현대차도 그렇지만 기아의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밸류 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은 지금 시점도 좋고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도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 89,000원, 손절가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뭐 OCI 홀딩스, 대한항공,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기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